우리 평론가님도 이제 경제평론가로서의 지금 환율에 대한 게 지금 민감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한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방송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폭등했던 거를 예전에는 공급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췄지만 결국 보니까 환율 유동성이었단 말이죠. 네네.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게 우리 한국 기준금리는 동결을 시키는 반면 네네. 현재 지금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중단하겠다는 어떤 뉘앙스는 아직 풍긴 게 없고요. 네. 그럼 과연 이 지금 2% 이상의 포인트가 차이 나는 이 시점에서 네네. 전체 전반적인 경제 여건 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영끌했던 우리 그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지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은 2%포인트 정도 이제는 금리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까 환율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환율에 좀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방어가 사실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뭐 주식시장 좀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에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방어가 어느 정도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이제 2%포인트 정도 벌어진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 어떻게 반응할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교과서적인 걸로 본다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이 봤을 때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과서적인 얘기지만은 환율을 뭐 달러 쌓아들고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 이제 조만간 뭐 금리를 한번 더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지금 뭐 가계부채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실 뭐 금리 동결이 된다는 얘기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금통위 입장에서는 금리를 한번 올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항상 이제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 특히 영끌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이제 대한대출을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대출이 상품도 있겠지만은 시중은행에서 받았던 대출을 저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대안하는 사례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중도상환 수수료겠죠.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미 아시겠지만 3년 이내에는 사실 수수료를 냅니다. 그럼 3년이 보통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3년 넘어가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아셔야 되겠는데 자녀 대출이 3개월 미만인 것도 사실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사실 중도산소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시는 거겠죠. 이미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특례보금자리를 통해서 또 많이 갈아타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금리나 요구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담대 금리나 요구권이 이게 되나요? 라고 이제는 질문하실 텐데 원론적으로 됩니다. 은행에서 안 해줘서 그런 거지 사실 주담대도 금리나 요구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불만이 그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담대 받는다 그러면 내 신용 다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금리나 요구권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무슨 담보부 대출에서 무슨 금리냐 요구권을 요구하냐 이러는데 이거 돼요 사실. 되는데 실제 금리나 요구권을 요구하게 되면은요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금리나 요구권이 실제로 사용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해봤자 0.01%거든요. 이게 요거밖에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조금 정부가 과감하게 좀 메시지를 들이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불만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그 내용 중에 어떻게 특례보금자리론 네네. 그때 한도라고 할까요? 전체 금액이 한 40조 원 정도로 했던데 아직 좀 남아 있나요? 네, 남아 있습니다. 네, 특례보금자리론 아직 남아 있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주담대 받으신 분들은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알겠습니다.